완전히. 이게 이제 말로는 되는데, 이제 어느 날 뻥 하면서 와야 돼요. 뻥 하면서. 예. 시간 운동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사물이나 만물이 펼쳐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시라. 예,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의 의미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음은 음이 아니고 음운동, 양은 뭐예요? 양운동. 오행은 오성이 아니고 5개의 별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니는 길. 다니는 길이다. 만물이 다니는 길이 어떻다고 해요? 이런 양상을 가진다. 이런 양상을 가진다. 튀어 올라와가 펼쳐졌다가 쭈그러졌다가 끝나죠. 자, 이것을 천간적으로 표현하면 갑을병정 무기음심 중에서 대체로 봄의 속성을 대표하는 을, 정, 신, 계, 을정신계. 그죠? 인간의 대우는 전부 을정신계다. 인간의 대우. 이게 보통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배우면 월에서부터 태어난 달로부터 10년씩을 주기로 지배한다고 보는 별이 뭐가 있다고요? 갑자월이면 갑자 다음부터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죠. 그러나 이것 이전에 뭐예? 인간은 모두 다 이 대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의 갑부는 전부 이게 맞아요. 이게 을정신계가 맞다니까요. 이게 을정신계를 대충 몇십 년씩 끌어보면 되느냐면 한 20년 그러니까 사주도 볼 필요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나이 20까지 전부 을이라 을. 막 이런 동안 바쁘다고. 가방 메고 막 일어나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 뭐 장정이죠, 장정. 그죠?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 20부터 40까지. 인간은 다 이 대운입니다. 그 다음에 40이 넘어서면은 이 신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혹, 이러면서. 옆에서 막 울듯이도 불혹. 이제 모션이 점점 둔해지면서 머리로 더 많이 돌아가죠. 그 다음에 60이 넘어서면 전부 다 이래. 예. 그러니까 첫날에 제가 잠깐 도표만 했었지만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연, 월, 일, 시. 옆에 요 밑에 뭐가 있다? 남녀. 그 다음에 인간. 그 인간의 대우는 뭐냐? 다 이거예요. 다. 근데 실제 대운을 적어 나갈 때 갑자, 을축 요래 나갈 때 가잖아요. 대운이. 그러면 천간적인 요소나 지지적인 요소가 요 글자와 의미가 소통되죠. 그죠? 예. 오행을 아직 공부하는 사람들 나와놓고 대충 닮았죠. 그죠? 을 옆에 갑이 있고 막 이래 비슷비슷 닮았죠. 요게 닮은 사람은 무조건 이게 재든 이게 인수든 뒤에 육신 공부한 사람들 알아듣고 이거 뭐라 됩니다. 뭐라 하든 대체로 그 인생이 순조롭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20살까지 을이 대운인데 자기가 타고난 인자가 요걸 도와주는 거니까. 을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봄이니까 기획하고 꿈꾸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해서 공부할 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 운에 뭐가 있으면, 이는 딱, 을이건데, 아까 그 신유술 이런 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신, 신유, 이런 대운을 지나왔다. 어렸을 때. 그러면 뭐예요? 인간은 다 원래 어렸을 때 을운을 밟아야 되는데, 소년의 대운이 뭘 받았다는 것은요, 경신, 신유, 가을을, 인생의 가을을 벌써 젊은 놈이 맛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벌써 생각이 어떻게 돼 보여? 사과품. 안 그러면 이제 이걸 재물로 써먹는다. 학생 때는 재물을 몰라는 게 좋죠, 그죠? 이걸 재물로 써먹으면 어때요? 벌써부터 지가 소년 사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는 접어놓고 맨날 돈 될 궁리하고 그거 하다 안 되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짭짭. 그러니까 어떻게 소년의 성장이 원만하겠냐 이거예요. 인간은 이 대운의 흐름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전제해 놓고 뭐를요? 뒤에 실제 대운을 적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노인이 설치면 어찌 돼요? 일례입니다, 일례. 일례다. 노인이. 그러니까 노인이 동작이 느린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 소통될 텐데, 이 운에 뭐가 왔다? 사오미. 한참 여름운이 왔다 이거요. 그러면 노인 때 바쁘다 이거예요, 노인 때. 노인 때 막 일해야 되고, 말년되었네. 그래서 팔자에 아무리 불의 기운이 좀 와서 조화를 잘 부린다 하더라도 이미 인간의 대운에 어긋나 있으므로 노인이 되어도 어떻게 돼요? 고생한다. 이렇게 거죠. 고생한다. 돈은 벌어도 고생한다. 요 핀트가 어긋나면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 논리를 배우면 다시 또 더 이제 요 논리 서로 이제 진보적인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운이 좋다. 살책에서는 희귀구한, 희귀기환. 그러니까 희신이 있고 용신이 있고 구신이 있고 지라신이 있고 이래서 토금운은 좋고 목운은 골배이다 이래 나와요. 근데 이게 맞느냐? 정확하게 보면 맞아요. 정확하게 보면 맞는데, 자, 좋은 것도 품질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다리미도 여러 종이고 국산은 여러 질이다. 이게 운도 뭐예요? 여러 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걸 조금만 더 쪼개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는데, 자, 돈이 온다. 자, 재물운이 왔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 편안하게 돈을 벌던가. 편하게 번다.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가 빠지게 아침부터 와 빨리 깨라 하는데 안 깨워라. 고생하면서 번다. 그 다음에 까먹는데요. 자, 이 까먹는 운을 대체로 안 좋은 운을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아이고 엄마 그거 안 되면 이거 좀 팔아가 쓰면 안 되나? 이래가 막 차근차근 편안하게 까먹는데, 편하게 까먹는데, B라는 사람은 어떻게 까먹는 것도 막 고생 좀 빌리 주이소 해가 이래 해가 까먹는데. 자, 이때에 운세를 봐줄 때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이걸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이 적은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건 좋습니다, 좋다. 근데 이런 경험밖에 없는 사람은 뭐예요? 또 고생해란 말이냐. 안 그래도 한 10년 억수로 고생해가지고 이랬는데, 아니, 좋다 하니까요 한다고. 근데 좋은데, 어떻게 좋은데, 내 친구는 보니까 막 편안하게 왔다리 갔다 하면 돈 벌 텐데 나는 뭐 얻고 이랬는데. 이때는 돈이 들어온다 해도 이 사람은 뭐예요? 인생을
고달프게 생각하는 정서적인 환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미리 읽을 줄. 아까 자축은 봤죠? 아까 자축. 여자가 자축 오니까 두디 패는 서방도 아니고 바람 피는 서방도 아니고 뭐 월급 잘 갖다 주고 뭐 아무 이상 없는 서방인데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요 하루 앉아 있어서 그랬다고. 얼마나 깝깝한 인생들이 오는지 보고 공부 좀 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조를 못 맞추는, 짝을 못 맞추는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자기는 서방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비참한 거는 까먹긴 까먹는데 고생 다해가 털어먹는 거 있죠. 예. 그럼 이거라도 막아야 되겠다. 역할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까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래 까무 있어.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사실은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죠? 돈이 들어오는 패턴에서 그 사람마다 팔자마다 어떤 인자, 이런 을정신계라는 인간이 갖는 한계인데, 그다음에 남자가 써먹기 때문에, 여자가 써먹기 때문에 다른 인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항상 머로위에 이렇게 연결해서 시간성 속에서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사주라는 간지 영향 이전에 인간의 육신, 그 다음에 남녀의 성, 그것에 의해서 이미 특질 지어지는 큰 음량이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써먹어야 되겠죠. 요거는 메모로 해 놓으셨다가 이제 크게 흐름이 좋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에이스급 갑부다, 그다음 B급 갑부다, 이걸 쪼갤 때 이걸 참작해 보세요. 장안의 갑부는 전부 이 흐름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사주가 왜 맞느냐? 사주가 왜 맞느냐? 자, 사주가 왜 맞느냐는 원리부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연이 어떤 년이든 월이 어떤 년이든 일이 어떤 시가 어떤 시든 간에 우리는 먼저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해?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죠? 먼저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죠. 그죠? 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안고 태어나는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이렇게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변수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때 부여되는 게 뭐예요? 간지고, 그 간지가 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운 또는 기후 뭐 여러 가지고 또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대충 기운, 기후라고 했을 때 첫 호흡을 터뜨릴 때예요. 첫 호흡을 터뜨릴 때 하늘과 땅에 부여된 뭐예요? 기운의 진동수가 어디에 그 사람의 폐가 형성되는 그 첫 과정에 개입을 해요. 휴대폰 보면 이렇게 뭡니까? 번호 한 개만 달라도 안 터지죠. 그죠? 근데 와 터집니까? 진동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호흡을 터뜨릴 때의 하늘과 땅에 부여된 이 기운에 의해서 어떻다고 해요? 그 사람의 호흡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호흡의 양상. 어떤 사람은 가늘게 길게 마셔서 짧게 많이 내뱉어요. 그 차이는 아주 정밀한 차이가 있지만 호흡의 방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호흡의 방법. 그래서 이 호흡의 이 방법이 결국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체질적인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체질에 의해서 거의 뭐예요? 이 호흡의
양상이나 방법은 거의 고착화돼요. 그래서 뼈마디의 길이가 다르고, 똑같은 형제라도 뼈마디의 길이가 다르고 상모가 다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색깔 차이가 나요. 이 호흡이라는 거. 그래서 호흡법이라는 게 왜 우리 건강을 이뤄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마음을 제일 빨리 표현하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할 말 있다. 그럼 뭐 진짜 여자가 뭐 이렇게 쪼리고로 왜 쪼려? 이 쪼린다. 뭐가 쪼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쪼리느냐? 호흡이 쪼려. 이 호흡이 마음에 우리가 탐심을 내잖아요. 아, 저걸 갖고 싶다. 그럼 숨부터 딱 마신다니까요. 마음을 첫 번째로 표현하는 창구예요, 이게 호흡이라는 게. 총을 쏠 때 어찌한다고 예. 벌렁벌렁 하면 이래 쏩니까? 아니죠? 숨을 딱 마셔가지고 폐에 열을 빡 올려요, 순간적으로. 그럼 팍 쏜다고 예.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 때립니까? 아니죠? 싹 삼켜가지고 폐에 열을 팍 올려가지고 팍 순간 힘을 쓰죠, 그죠? 이렇게 그 호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멋진 사람이 아닌데, 저기 내 거 안 된다. 한숨이 푹. 내 거 아닌데.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여기 아니, 날아간다 그러죠, 날아간다. 기분이 좋아, 날아가는데 어디가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호주머니에 짤짤 마르지요. 그러면 뭐가 아픈 줄 압니까? 숨이 턱턱 막히네. 그 다음에 숨이 좀 더 막히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죽겠다 막. 그래서 마음을 주는 대로, 돈의 금전에다가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금전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숨이 가빠요. 그렇게 하다가 그 숨이 들숨 날숨의 길이가 안 맞으면 코를 킁킁거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코를 막 킁킁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들숨 날숨의 길이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상황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전이면 금전, 애정이면 애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잘 조절 안 되기 때문에 코를 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전부 다 이게 마음을 표현하는 이 첫 호흡에서, 호흡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심화되면은 어떤 병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해요. 천식이라는 질환으로 발생하죠. 콜룩콜룩콜룩. 왜냐면 삼키는 거 뱉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숨부터 딱 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첫 호흡의 진동이라는 것이, 결국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운명의 진동수로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에 부여된 간지 모양이 그 사람의 호흡의 양상을 결정하고, 이 호흡의 양상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올 때 목화금수, 추나 추동이 바뀌어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할 때 가을과 호흡이 어울리는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봄하고 호흡이 어울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주 책에 나오는 우리가 용신 이런 거 할 때 봄이 용신, 가을이 용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호흡법이라는 게 좋다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진짜 좋습니다. 근데 안 돼. 그 순간 여기가 탁 마음을 비우고 탁, 그때는 기분이 가뿐하지요. 돌아서 현실 속에 딱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혀. 그래서 이 호흡의 그 진동수라는 것이 결국 어디에
기운, 간지, 기운, 기호이죠. 표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뭡니까? 제왕절개를 해서 애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의 운명이 사주대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안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간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죠? 첫 호흡을 터뜨릴 때의 진동수라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뱃속을 떠났을 때가 아니고 때가 의앙할 때 의앙 거죠. 의앙할 때의 호흡의 양상이라는 것이 바로 결국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주간지의 형성,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작용하는 원리, 그 다음에 간지 변화에 따른 뭐예요? 남자에게 주는 영향, 연에 주는 영향, 월에 주는 영향, 일에 주는 영향, 시에 주는 영향, 그 다음에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영향, 이런 거를 뭘 통해 가지고 아까 받는 간지 표현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잘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시간성 속에 파악돼야 되고 자기의 부여된 인자와 호흡해야 되는 대상이다. 치고받고 한다는 거죠. 치고받고. 그래서 음양오행 의미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대충 개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감을 좀 잡아 두십시오. 다음에 진도를 나가긴 좀 힘들고 사주정법의 논의하는 거에서 이건 연결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건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머릿속에다가 잘 그려놔 보면 이제 텍스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금세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간지 자체에 대한 오늘 청간하고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다. 전부 다는 것, 전부 다죠. 전부 다인데, 이거에 대한 접근이나 이해를 깊이 하지 않고, 오행적인 요소로 자꾸 접근을 하면, 어떻다고요? 오히려 실체를 놓친다는 거죠. 이 간지는 뭐의 표현이라고 해? 계절의 표현인 거죠. 하루에도 몇 계절? 12계절이 있다. 12계절. 하루에도. 자라고 하는 계절부터 해라는 계절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행을 또는 음양을 요소를 가지고 간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치면 뭡니까? 우리 헌법 있죠, 헌법. 헌법 있고 뭐 기타 뭐 형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게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 입에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을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상위법에 속하는 것은 뭐냐면 음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속성에 빗대는 것이므로 이것은 명리학에서 그대로 상위에 속해요. 그럼 이제 어떤 측면의 음양을 주워 모으느냐 다 다른데 그 다음에 있는 게 오행이라 생각이 좋은데 오행은 미안하지만 저 밑에 내려가요. 상당히 하위에 속합니다. 그럼 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요 중간에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간지라는 거예요. 간지. 그래서 오행이 간지에 위배되면 모르겠다가 아니고 오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행을 버리라. 간지 가지고 오행을 설명하되, 오행으로 간지를 설명하려 하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진도를 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알겠지, 모르겠지, 니는 아나,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버리라고 해? 오행을 버리고 간지를 제한하는 거죠. 결국은 명리학에서는 크게 보면은 음양하고 간지밖에 없어요. 오행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니까 뭐가 나온다고 해? 용신 나오고 뭐 나오고, 용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신 있어요. 용신 있긴 있는데 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할 만한 아주 보편적이고 건강한 모양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가지고 나는 뭐가 오면 잘 돼요. 토금수 어느 운에 잘 되느냐. 어느 사람이 돼지해자 운을 지나가가지고 오행적으로 공부를 우리가 했다 치면 돼지해자 운에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찌자자 운도 이게 오행적으로 수예요. 요것도 수고 요것도 수예요. 찌자자 운에 완전히 망했어요. 이거를 뭐예요? 오행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머리가 터집은 거예요. 그러면 용신이 아닌가? 그러면 토가 용신인가 봐. 그러니 10년을 공부를 해도 말짱 도루묵이다. 말짱 도루묵.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죠.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세대인 사람도 있던데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이게 작용하는 의미는. 그런데 뭐를 요거 가지고 자꾸 오행 가지고 풀이하려는 사람들은 자꾸 야 수군이 왔으니까 대끼리 다. 근데 요거는 잘 때다 요래 갚아요. 거꾸로 택도 아닌데 요 글자 요 글자하고 택도 아닌 이런 글자에 이런 글자에 막 더 잘 때 뭐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오행으로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 하면, 아, 이게 오행으로 목이다. 그래서 목이니까 잘 될 것이다. 여기는 토니까 안 될 것이다. 요래 하면은 완전 조진다는 거죠. 그럼 어째 해야 되느냐? 그냥 진짜라는 글자 그대로 보라 했거든요. 글자 그대로. 아까 뭐랍니까? 자, 추, 인, 묘, 진, 오양. 아, 안으로 오양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간과 지의 작용이 있어요. 간과 지. 갑, 을,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논다 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갑과 을은 진에서 어떻게 세력을 갖추고, 이 간가지 작용을 알아야 하면 뭐냐면은 똑같이 목으로 표현되는 인과 묘는 그렇다고 해. 인은 잘됨, 묘는 똥됨.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뭐예요? 간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행을 강조 안 한다고 해서 오행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오행적 속성에 매달리지 말고 간지부터 보라. 뒤에 가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터득이 되고 나면 이제 간지도 필요 없고 음양만 있으면 뭐가 궁금한데 물어봐라 막 피곤하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관이에요, 음양관. 음양에 대해서 딱 자기가 하나의 어떤 이론을 정립해버리면,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떠버리면, 막 이것저것 구질구질하게 목이 어떻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막 어쨌든 간에, 된다. 어쨌든 된다. 그러니까, 더 큰 밑바닥에 강물을 보라는 거죠. 큰 강물.
이 큰 강물 위에 또 강물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노래에도 있습니다. 강물 속으로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으로. 이게 우리가 드러나서 보는 것은 간지, 오행, 이것이 드러난 요소라는 거죠. 드러난 요소. 강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노래가 있죠. 그 강물 속으로 뭐가 돼요? 더 큰 강물이 사실은 흐르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음양입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바로 음양을 적혀보면 남자와 여자.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죠? 여자의 일생 노래도 있죠. 여자의 운명이에요. 여자의 운명. 음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더 큰 강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요 위에 있는 게 찰랑찰랑 거리는 거는 큰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게 막 매달려 가지고 진짜로 강이 큰 강 있죠. 진짜로 강이 큰 강가에 서면 강물이 일로 흐르는 절로 흐르는지 안 보여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실랍니까? 저 학원 가가지고 학원 바닥에 딱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10분만 보고 있으면 눈이 아리아리아리해요. 하면서 강물이 일로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찰랑찰랑 이게 오행 가지고 사주 보면은 뭐예요? 찰랑거리는 물만 보는 거다. 간지 가지고 다 볼라 하면은 또 요 위에까지만 보는 거예요. 딱 하나 음량. 이거 보면 시끄럽다. 물은 여기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배 띄어가지고 이렇게 져서 싸도 자고 나면 여기로 가고 있고 또 올라오면 자고 나면 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하는 사람 중에 저는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반드시, 절대, 이 말을 참 쓰기 어려워요. 역학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왜 자주 쓰느냐, 이 말까지 미리 합니다. 요거는 왜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압니까? 해놓고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사랑해도 책임지라 하죠. 그죠? 요만 해가지고 봐주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요 말을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강물 속의 강을 봐라. 강물 속의 강. 강물 속의 강이 뭐냐면 질문 있습니까? 질문 다 알아서 질문이 없는 거지. 도대체 질문이 나와야 뭐냐면은 그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좀 느슨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고 한데 뭐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보고